안녕하세요, 원터입니다. 오늘은 여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권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여행이나 출장 또는 거주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떠날 때 필요한 국외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 여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나뉘고요. 기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단수 여권, 1년 이내에 한 번 갔다 오는 여권이랑 복수 여권이라고 기간 내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자, 대부분의 분들은 여행이라든지 출장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나가실 텐데 이때는 일반 여권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관용 여권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같은 그런 운영에 따라서 외국에서 나가서 공무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관용 여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등 같은 그런 특정 정권 대사 같이 우리나라에서 외교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여권이 외교관 여권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을 소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힘들겠죠? 자, 대부분의 분들은 일반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십니다. 혹시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일반 여행을 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럴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말 그대로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에 나가서 관용적인 일들, 그러니까 무슨 공무라든지 대통령님께서 뭐 순방을 하신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여권들이니까 그런 여권들을 가지고 이제 출국을 하게 되면 뭐 어떤 공무로 왔느냐부터 시작해서 좀 말이 많아지죠. 물론 그런 걸 나갈 때는 미리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야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굳이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을 사용을 안 하시고 그냥 일반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죠. 외교부에 거의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관용 여권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그런 곳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그런 일로 나갈 때는 일반 여권을 반납을 하고 그 여권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여권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거를 잘못 사용을 하시면 여권법에 정해져 있는 법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여권에 관련돼서는 꼭 여권법에 정해져 있는 법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일반 여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여권에는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 여행 증명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단수 여권은 1년 이내에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 여권도 이거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법령에는 여권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그러니까 내가 단수 여권을 사용하겠다 하는 경우, 그리고 특별한 예시로 여권 사용이 제한되신 분들 있죠. 간혹 이런 뭐 수배라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외국을 나가는데 출국 금지가 됐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 무슨 뭐 갑자기 외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던가 그런 경우일 때 한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행 목적일 때는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을 원할 때 이때는 단수 여권이 나옵니다. 복수 여권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권을 잃어버린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권 제작하시는 곳에서 이거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권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대충 뭐냐,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이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거래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여권을 팔아서 위조 여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을 경우 그런 의심이 든다면 단수 여권을 줍니다. 왜냐? 일단은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복수 여권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위조 여권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이미지도 실추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 여권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원래 만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여권을 발급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있죠.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주위를 보면은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수 여권을 발행을 한답니다.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못할 경우는 어떤 거냐? 행방불명, 그러니까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말 그대로 행방불명이라는 그 신고가 접수돼야 되죠. 그리고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리고 친권 상실 또는 일시정지 아니면 제한의 상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말 그대로 법정형을 받으셔가지고 어디
가 계신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승인을 한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되죠. 예전에는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단수여권만 사용했습니다. 요즘에는 단수여권이 아니더라도 복수여권을 만들어 놓고 군복무 중에도 부대장의 허가가 있으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여행하기도 편해졌습니다. 군인들도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여행을 간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군복무하고 있으면 넌 빠져 이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부대장한테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넣고 그렇게 하면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수여권 같은 경우에 5년짜리랑 10년짜리가 있죠. 5년짜리의 경우는 보통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10년도 신청을 안 받아줘요. 왜냐면은 10년 동안 만 18세 미만의 경우는 10년이 넘어가면 얼굴이 많이 변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년 안 해주고 5년을 합니다. 근데 성인의 경우 만 18세 이상, 그러니까 성인이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10년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요. 예전에는 여행사가 그걸 했었어요. 대행을 했었어요. 여권을 대행을 하고 여권 서류랑 준비를 해주면 여권을 대행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어떤 여권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10년짜리가 없었어요. 5년짜리가 맥스였고 그래서 5년짜리로 해야 될지 1년짜리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5년, 지금은 10년 이내에 2번 이상, 3번 정도, 2번에서 3번 이상 여행을 가신다, 해외를 나가신다 하면 복수여권을 신청하시라. 5년짜리, 10년짜리로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수수료를 보면 아실 텐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단수여권의 비용이랑 복수여권의 비용을 비교를 해보시면 딱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10년짜리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0년짜리가 52,000원입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복수여권 10년짜리가 52,000원, 그리고 5년짜리는 44,000원입니다. 근데 단수여권은 17,000원이에요. 이걸 곱하기 3 하면 답이 나오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단수여권을 해서 다음에 또 나갈 일 있으면 단수를 만들겠다. 그러면 단수 만드셔도 돼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물론 10년 안에 3번을 못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10년 안에 3번 나가시더라고요. 물론 저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냥 10년짜리 만드시면 돼요. 10년짜리 만드시면 되고 자, 복수여권은 그렇게 이제 대충 정리를 하면 되고요. 여행증명서를 말씀드릴게요. 여행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여행 도중이나 아니면은 해외 이제 체류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여행을 가셨을 땐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체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권 만료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서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외교 공관으로 가시게 되면은 거기서 여행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해줍니다. 물론 만료가 되기 전에 연장을 하시면 돼요. 연장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깜빡하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만료가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여행 중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여권을 분실했어요. 생각보다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하신 사실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영사관으로 가셔가지고 여행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권 분실 신고를 하시고 여행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시겠죠. 그러고 나서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여행증명서와 함께 새로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여행증명서는 어떤 거냐, 유효기간은 1년이고요 1년 이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런 해외에서 이렇게 발생을 할 경우에는 보통 대한민국으로 돼 있겠죠. 여행 목적지가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다시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령에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행증명서 발급 목적이 이루어지면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은 뭐냐, 1년 이내에 여행 목적지인 곳으로 가게 되면 여행증명서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보통은 5년에서 10년짜리 여권 사용하시죠. 다들 만 18세 미만이시면은 5년, 그리고 만 18세 이상이시면 10년을 선택하실 거예요. 위에 여권의 종류를 볼 때 여권을 관리를 잘 하셔야 단수 여권이나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으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해외로 나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으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공항에 인천공항 그리고 부산의 김해공항에서 긴급 여권이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이게 인터넷에서 참 많은 말들이 있죠. 내가 출장을 가게 되는데 갑자기 출장이 잡혀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긴급 여권 발급받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긴급 여권 발급은 정말 꼼꼼하게 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밀려 있는 것들을 제쳐놓고 먼저 들어가가지고 여권을 발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봐요. 왜 이렇게 됐는지, 뭐 때문에 긴급 여권을 발급을 하는지, 그리고 나가려는 목적이 뭔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유있게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분실 안 하시고 여권 잘 챙겨 두셨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통 여행의 경우에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이렇게 뭐 직흥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지만, 그러면은 직흥으로 나가신다고 해도 여권을 잘 챙겨 두셨다가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보통 해외 나가실 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 및 현지 입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내가 여권을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8월달이니까 8월달에 6개월 뒤면은 4개월에 내년 2월달 이후에 출국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근데 유효기간이 내년 2월달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권 다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유있게. 그리고 많이 아실 거예요. 여권 발급할 때 필요한 것들. 여권형 사진,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 그리고 신청서입니다. 이거는 제일 기본이고요.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분들이 있을 경우, 보통 법정 대리인이 부모님이 되시죠. 부모님이 만약에 안 되셔가지고 하면 2촌 이내라고 보고 돼 있습니다. 부모님과 나는 1촌이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입니다. 2촌 이내의 친족 동의서, 위임장, 대리인과 같이 여권 신청 미성년자의 관계가 나오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요거까지는 말 그대로 같이 갈 때인데, 만약에 못 간다, 서류가 굉장히 많아지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물론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여권의 재발급을 받을 거면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성인이나 미성년자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항상 챙기시고, 자, 인감증명서, 본인 사실 확인서 중에 하나를 갖고 가야 돼요. 복잡해져요. 그냥 되도록이면 여권을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럼 아예 혼자 보내지 마시고 부모님이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신청하십시오. 그래야 편해집니다. 여권형 사진은 사진관에 가면 다 알아서 해주죠. 가가지고 사진관 가서 여권형 사진 찍으러 왔는데요 하면은 다 해줍니다. 배경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찍어보고 안경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것 중에 뭐 초록색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경을 벗고 찍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제 얼굴 처음 알려드리는 건데 보고 놀라셨을 거예요.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뭐 재미도 없는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안경 벗으면 더 합니다. 정말 제 여권 사진 볼 때마다 정말 여권 갈아버리고 싶을 정도인데 어쩔 수 없어요. 여권 사진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보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권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권 사진은 사진관에서 찍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예전에 제가 대행할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본인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도 아니고 사진 인화지도 아니고 그런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거 안 된다고. 근데 본인이 우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대행을 하게 되면 여권 대행을 하러 가는 날이 있어요. 뭐 많지 않은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데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갈 때도 있었고 뭐 일이 없으면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뒤로 미뤄져요. 한번 이제 시계에서 빠꾸도 나는 그러죠. 여권에 다시 준비해오라는 서류 재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뒤로 밀려요. 그러면은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됩니다. 사진 찍고 뭐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물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얀색 배경에 아무가 안 하고 셀카로 찍어왔는데 요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셀카로 찍다 보면 그 규격을 맞추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카보다는 직접 사진관을 가셔서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사진관이랑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진관에 가서 찍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권 발급처에서도. 그리고 요즘에는 직접 가야 되죠. 직접 가야 되는 이유는 뭐 별거입니다.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문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행하는 업체들이 물론 없을 뿐더러 대행하는 업체가 있다 해도 지문을 어떻게 딸 것이면 본인이 직접 가서 지문을 찍어야 되는데 요즘엔 지문이 안 들어가면 여권 발급이 안 되죠. 그래서 지문 때문에라도 본인이 직접 가야 됩니다. 자, 여권 재발급. 요즘에는 재발급이라기보다는 그냥 새로 발급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보통 재발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이하의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시는데 이때는 나머지 서류는 똑같아요. 사진, 신청서,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 이렇게 똑같은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지고 가서 그 여권을 보이드라는 처리를 합니다. 보이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여권을 사용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보이드라고 이렇게 뭐 기기에 넣으면 구멍을 뚫는 그런 보이드라는
그 글자대로 그런 기계에 넣어가지고 보이드 처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보이드 처리를 저도 안 해본 지 좀 돼가지고 보이드 처리를 구멍을 뚫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그 전자상으로만 바꾸는지 시스템상으로만 바꾸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보이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보이드 처리하고 여권 발급이 돼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여권 분실하신 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여권 분실하신 분들은 분실신고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분실신고서 작성을 하실 때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여권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여권 신청을 한다 해서 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잃어버린 여권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세요. 찢어서 버리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금 전자여권이니까 앞에 전자칩 천면에 있는 전자칩 부시든지 쓰시면 안 됩니다. 쓰셨다가 큰일 납니다. 자, 제가 진짜 경험을 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자여권 되기 바로 직전에 초록색 면으로 지금은 파란색 면이죠. 지금 초록색 면으로 되어 있던 그때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친구 어머니가 유럽을 가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친구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분이랑 쉽게 그냥 어머니랑 친구랑 얘기를 할게요. 어머니랑 친구랑 여행을 가시는데 저한테 정보를 줘야 제가 예약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를 받아서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죠. 잊고 있다가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제가 항상 설명을 해드리니까 설명회도 다 해드리고,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권도 제가 인솔을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권을 본인이 들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권 잘 챙기시라, 이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근데 출발하는 당일날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전화가 와요. 이분들은 진주분이시고 인천에서 출발입니다. 근데 공항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았더니 노란풍선 공항 직원이래요. 노란풍선에다 예약을 했거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손님들 중에 한 분이 출발을 못 하셨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따졌더니 손님이 분실 여권을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당하죠.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 손님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일단 내가 손님이랑 통화하겠다고 손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손님은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기는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을 갖고 갔고, 근데 한국 카운터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할 거냐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카운터 앞이냐 이랬더니 카운터 앞이래요. 그럼 직원 바꿔라 이랬더니 직원 바꿔준 거예요.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들어보니까 저한테 준 정보는 새 여권이었어요. 근데 가지고 올라가신 게 분실 여권인 거죠. 분실 신고가 되어 있는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행사에서 조회를 못 합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근데 항공 카운터에서는 분실이라고 뜨면서 조회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여권으로는 출국을 못 하십니다 하고 한 거예요. 어쩌겠어요. 본인 과실이죠. 출발 못 하셨죠. 환불 안 됩니다. 이미 항공료라든지 호텔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지불이 됐기 때문에 환불이 안 돼요. 그리고 규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강제된 규정은 아니지만 여행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당일은 100% 환불이 안 됩니다. 그것도 본인 과실일 경우에는, 여행사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사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드립니다. 전액 환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런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상을 해드려요. 근데 이거는 명백한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되죠. 저한테 길길이 날뛰고 난리 났습니다. 환불해내라고. 네가 내한테 돈 주면 되지 않냐고. 뭔 소리 하냐. 나는 돈 주신 거 그대로 노란풍선 다 했다. 응? 내 수수료 2분 해가지고 16만 원인데 이거라도 드릴까요? 돈 내놓으래. 알겠다고. 그래서 다 줬어요. 제 친구 어머니 거까지. 그래도 그 돈 짰다고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처음에는 줄까 말까 하다가. 그랬더니 며칠 동안 연락이 왔어요. 그러다가 출근을 하려는데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여행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는 전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출근하려고 하다가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라는 그분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짜증을 냈죠. 일주일 동안 정말 시달리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처리 아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좀 짜증을 냈어요. 왜 그러시냐, 이것 때문에 나 일주일 동안 지금 다른 일도 못하고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 뭐 때문에 그러시냐.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와이프분께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아니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우리 와이프 입장이고 내 입장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다 했어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조회를 하며 그거를 내가 여권을 잘 챙기라고 했지, 분실 여권을 들고 올라가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분실 여권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손님을 믿고 여권 정보를 입력을 하고 하는데 그게 분실 여권인지 아니면 새로 만든 건지, 분실했던 걸 분실 보이드 처리하고 했던 건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진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 남편분께서는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우리 와이프가 잘못한 게 맞고 일단 여권상에는 나와 있는 대로 여권상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남은 본인 그 수수료까지 이렇게 줘서 너무 고맙다 하고 끝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실을 했어요. 여권을. 그러면 여권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자체팩입니다. 자체팩이 힘들 것 같으면 이런 분들 계시죠. 저는 여권을 모읍니다. 제가 여지껏 사용했던 여권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귀찮으시더라도 여권 발급처에 가시면은 이거 문실했다가 찾았는데 내가 여권을 모으니 이거를 사용 못하게 처리를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가 나게 해달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보이도 구멍 뚫는 거 있죠. 그거라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처리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권은 잃어버리는 순간 그거는 그냥 없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잃어버리셨다 찾으셨던 분들 있죠? 그거 발급하다가 찾으셨다 해도 그 기관 가셔가지고 반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새로 만들어지면은 여권이래. 그 신분증의 발급 일자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게 그 전산상에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못 쓰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권도 반납을 안 하셔도 되지만 그거를 사용했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솔직히 자칫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나마 요즘에는 전자여권으로 지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부시 여권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권을 만드실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문명이죠. 우리 영문명 정말 간단하고 심플하게 제가 한마디로 딱 끝내드릴게요. 카드랑 똑같이 만들어주십시오.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체크카드로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요즘에는 현금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죠. 거기에 보시면은 본인 영문명이 있습니다. 처음 만드실 때 영문명 고민하시는 분들 어디에 물어보고 뭐 찾아보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카드에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요즘에 현금 잘 안 쓰죠. 말 그대로 옵션 쇼핑 있는 그런 거 가서도 옵션은 현금으로 주고 하더라도 쇼핑은 카드로 다 됩니다. 그래서 자유여행 가셔도 웬만한 시장 골목에 있는 그런 노점 같은 식당가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카드 다 되죠. 그러면은 카드를 사용할 때 외국에서는 철자가 하나 틀리면 이건 다른 이름으로 봅니다. 제 원투어의 원이 제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원투어 그 로고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WON을 씁니다. 근데 대한민국 로마자 철자 표기법에 따르면 원은 WEON을 써야 돼요. 그 로마자 표기가 되기 전에 저는 이제 97년도였나 제가 이제 여권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WON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죠. 네. 그 덕분에 저도 이 WON을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너무 좋고 WEON 되면 너무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WON을 씁니다. 여권 처음 만드시는 분은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카드를 다시 돌아가서 외국을 가면 제 영문 그대로 WON 그리고 여기는 WEON 카드에는 WEON으로 되어 있고 제 여권에는 WON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외국에서는 다른 사람입니다. WEON을 쓰는 사람이 있고 WON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경찰까지 부르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을 하신다. 그럼 카드에 적혀있는 영문명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있죠. 만들다 보니까 내 영문명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바꾸고 싶다. 아니면은 잘못 발급을 해가지고 카드랑 영문명이 틀리게 나왔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WEON이랑 WON이랑 이 차이로 나왔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권상에 있는 영문명 변경하는 것보다 카드에 있는 영문명을 변경하는 게 더 빠릅니다. 카드를 바꾸세요. 귀찮더라도. 왜냐? 영문명을 변경을 하는 거는 보통 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명입니다. 개명하는데 절차가 복잡하죠. 사유서 제출해야 되고 영문명을 변경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요즘에 쇼츠에서 되게 그냥 풍자식으로 재밌는 영상식으로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이런 거 있죠. 길건 우리나라 영문 로마자 표기법으로 하면은 길 KILL 건 GUL 총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외국에서는 무조건 이길 겁니다. 이럴 때 영문명을 GIL 그다음에 GEON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바꿔줍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예전에 이제 연예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 쿨의 이재훈 씨가 공연 비자로 들어가다가 공연이 아닌 고글스로 들어갔는데 공연 비자로 들어가다가 거부가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꽤 오래전 뉴스인데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재훈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 영문명을 바꿔서 다시 들어가겠다.
영문명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랑 여권이랑 영문명이 틀리다 그러면은 카드를 바꾸세요. 그게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영문명은 처음 만드실 때 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이제 여권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권법도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여권법에 관해서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권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여권법에 관한 영상 따로 만들 거고요. 그 여권법을 만들면서 제가 여권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여권법 때문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만든 이유도 나중에 여권법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만들 때 그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비자죠. 비자에 대해서도 영상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얼굴을 이렇게 내민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제가 핸드폰 거치대가 없었어요. 지금 영상 촬영도 핸드폰으로 합니다. 제 영상은 전부 다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거치대도 샀습니다. 그전에는 뭐 했냐? 요걸 했어요. 요거 뭐냐? 요거 물티슈, 다이소에서 파는 물티슈 보관한 겁니다. 요거 위에다 올려놓고 촬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잡으려니까 너무 각도가 이상하게 나왔고 얼굴이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못생긴 것도 못생긴 거지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섭게 생겼대요. 제가 인정합니다. 물론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못생긴 얼굴은 아닌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인상이 그렇게 순한 인상은 아니죠. 제가 다들 아실 거예요.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물론 지금 탈모 때문에 뭐 앞머리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얼굴을 드러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나오게 하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찍어버리면 너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셀카도 잘 안 찍는 사람인데 큰맘 먹고 유튜브 하면서 거치대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거치대가 온 김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재밌는 영상도 아니지만 여행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구독자들도 뭐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 만드는 이유가 그 영상을 만드는 초창기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가이드와 여행사와 인솔자가 너무 기본을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행에 관련돼 가지고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바꿔볼 겸 해서 여행에 관련돼서만 그 영상을 올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는 없어요. 그리고 볼만한 거리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나와갖고 주저리 얘기하고. 근데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여행에 관해서는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여행 유튜버들처럼 저는 여행 전문가 아닙니다. 여행사 전문가입니다. 여행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 단체 여행이 어떤 건지 패키지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 것들과 그리고 제 경험담들 그리고 뭐 만약에 진짜 손님들이 여행을 나가셔가지고 제가 인솔로 나가게 되면 그 인솔 나갔던 그런 것들도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도 영상 잘 봐주시고 저는 최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핸드폰 거치대도 샀는데 마이크도 샀어요. 알고 봤더니 해외 배송이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덜컥 결제를 해가지고 빼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오면 좀 더 선명한 음질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 많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여행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삼아볼 거고요. 여행 상품에 관련돼가지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메일로 남겨주시면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원에 있다고 해서 창원의 일정 경남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전국 다 어디든 가능합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여행을 예약을 하시면 최소한 한두 번은 직접 얼굴 뵙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을 상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나 아니면 출발하기 직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여행 설명을 할 때 여행 출발 전 설명회를 할 때 제가 꼭 직접 뵙고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리고 그리고 인원이 많다 그러면은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함께 대접하고 둘이서 식사하는 거는 솔직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인솔 그러니까 단체 여행 단독 여행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드릴 때는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기 창원 아니고 저기 어디냐 저기 충청도니까 뭐 전라도 광주니까 강원도 원주니까 안 되겠지 하지 마시고 메일로 연락 주시면 처음에는 메일로 연락받고 주고받고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가가지고 상담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직접 만나서 하실 수 있도록 갤럭시 북부터 해가지고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손님이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면 좋겠지만 그 돈보다는 차라리 여행사에 손님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영상 만들 시간도 없이 막 헐레벌떡 뛰어다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변에 여행 관련돼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다. 아는 여행사에 있어서 여쭤보시는 거는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안 해도 좋으니까 여행 관련 상담, 자유여행이건 신혼여행이건 아니면 단체 여행이건 패키지 연락 주시면 메일 주실 때 핸드폰 번호 아니면 통화기 껄끄러우시다 그러면 카톡 아이디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여행에 관련돼 가지고 좀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예전에는 네이버 지식인에도 많이들 질문을 올리셨죠.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에 아니면 페이스북에 이런 분들 SNS에 많이 올리시는데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안 해도 됩니다. 여행 상담만 해도 됩니다. 유럽 루트 못 짜겠다 연락 주십시오. 해드립니다. 동남아 자유여행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부담 안 가는 한도 내에서 변적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요. 구독자가 지금 6명이에요. 언제 100명이 될지도 모르고 언제 1000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구독자 100명이 되면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Q&A 같이 그런 것들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1000명이 되면 저희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단독 여행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되면 물론 비용은 구독자분들이 조금씩은 내야겠지만 그리고 10,000명이라든지 구독자가 10,000명이 되고 그리고 일정 이상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여행도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여행 관련돼 가지고 정보들 많이 올릴 테니까 보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좀 많이 버텨주시고 구독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